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자, 좀 차이가 있구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육사의 시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육사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대강 알면 좋거든요. 우리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 3페이지 가면 맨 밑에다 쌤이 개관이라고 적어놨어. 이 개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 시는 시인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야 소년이라는 대상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시에는 굉장히 예쁜 배경이 나와요. 이슬이 빛나는 그런 연못가에서 맑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소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년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든 기운을 목숨만큼이나 사랑하는 그런 깨끗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돼요. 또한 그는 동상처럼 고든 기상을 지녔고 시련에 맞서 이겨내려는 의지를 지닌 존재다. 요렇게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힘이 넘치는 소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대 현실에 굴하지 않는, 거기 밑줄 그어줘, 시대 현실에 굴하지 않는 육사의 당당함까지 이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은요, 어린 시절에, 이거는 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할아버지께서 한문 교육을 시켜주셨다고 했어. 그리고 이육사 집안은 밑줄 항일 의병장을 여러 배출한 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께서, 그 선대께서 의병장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의지적인 사람이 되라 라고 배우며 자라셨죠. 그래서 이러한 지사적인 가풍, 얘들아 지사, 이거 애국지사 할 때 지사라고 했지? 선비로서, 의지를 가진 선비로서 살아가는 그런 선조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육사 시인께서도 이러한 가풍을 이어받아 우리가 존경할 만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낙동강이라는 큰 강이 있지 않니? 그 강 주변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나 또한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강물에서 영웅들의 이야기를 많이 떠올렸다고 하시거든요. 그러한 소회를 보았을 때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같은 그 강물의 흐름을 보면서 나 역시 역사의 흐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 자, 여기에다가 밑줄 한 번 더.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헌신하셨죠.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 세계. 자, 삶과 시를 일치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육사의 시 하면 절정, 그리고 또 어떤 시가 떠오르세요? 청포도? 이런 시도 좀 떠오르려나? 그런 시들을 보면은 이육사 시인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제에 저항하는 운동에 헌신하셨음을 우리 엿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그 손님, 그리고 절정과 같은 힘겨운 상황에서도 인식의 전환을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하는 자세, 이런 자세들은 이육사 시인의 삶에도 나타나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년에서 강은 목 놓아 울면서 흐르고, 여러분 강이라는 거 역사의 흐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지. 울면서 흐르고 그 여울은 돌 쪽에 석양을 새기고 있다고 말하거든. 근데 울면서 흐르잖아, 석양을 새기잖아, 힘겨운 모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한 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18살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 삶 속에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어? 힘든 일 많지 않아? 너네 지금도 조금 지쳐있잖아. 원래 삶이라는 건 대부분 힘든 것 같아. 세무 선생님도 30년 정도 살아보니까요, 힘겨운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 작고 즐거운 일,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바라고 발견하고 또 만들어 가려는 만큼 내 삶에서 행복한 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중간중간 그런 거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힘겨울 때 이건 당연한 일이다. 모두들 이렇게 살아가고 원래 삶이란 조금 힘겹고 때론 견디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여기다 밑줄 한번 그읍시다. 기슭의 바위에 포말로 부서지는 건강한 강이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적어볼게. 사람도 그리고 역사도. 자, 이 시에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강이니까. 역사도 부딪히며 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강의 이미지와 그리고 죽도라는 소재가 나오거든요. 이 죽도가 연계가 되면서 죽도의 고든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하는 소년을 보여주고 이 소년이 현실 세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화자는 믿고 있습니다. 자,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육사 시인의 태도가 잘 반영이 된 작품이라는 것도 확인하였으니 우린 이제 세부 구절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로 가셔서 1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야, 이 시는 진짜로 자료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박박 긁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시도 타이핑을 하나하나 쳤어요. 정말 이런 시를 또 이번 이런 기회에 읽어보게 되었네. 좋지? 그래서 변형 문제는 별로 없어. 자, 차디찬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차디찬이라는 표현이 쓰였으니까 일단 표현에서 감각적 심상이 보이네. 아이 차가워. 이거 촉각이죠? 촉각적 심상.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진주인가? 라는 뜻이야. 진주인가? 오늘 진주 목걸이 하고 올 걸 그랬네. 진주 하얀색의 뽀얀 빛깔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 이 못이라는 거 연못을 말하거든요. 연못에 그런 물살이 또는 그 물방울들이 반짝반짝 너무 예쁘게 빛나고 있나 봐. 그래서 이거 진주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진주의 원관념은 뭐예요? 진주는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은? 아침 이슬이지, 그치? 이쪽이 원관념이야. 자, 그럼 아침 이슬과 진주라는 것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 요거 뭐가 쓰인 거지? 비유 쓰인 것이죠. 자, 다음에 차가운 아침 이슬이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쓰인 이미지가요, 되게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을 줘.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 여러분 그럼 지금 1년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침 이슬, 그 다음 반짝반짝 빛나는 연못 이런 것들은 전부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네. 연꽃 하나가 다복히 피었습니다. 연꽃은 또 하얀색 그리고 분홍색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에 지 하나 할 때 하가 또 연꽃 하자예요. 예쁘죠? 저처럼. 웃지도 않고 이 새끼들. 자,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자, 여기는 탐스럽고 소복히라는 뜻이야. 탐스럽고 소복히. 이렇게 연꽃 하나가 피어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예쁘고 깨끗한 공간. 자, 여기에서 소년이 태어났어. 소년이 태어난 공간을 보여줍니다. 2연으로 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소년아, 여기서 네가 났다니 라고 말하지. 자, 근데 소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표현법 뭐지요?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부르는 말이잖아. 자, 여기 있는 라는 것이 누구누구야 라고 부를 때 쓰는 조사잖아요. 호격조사라고 합니다. 이런 호격조사 쓰이면 돈호법, 부르는 표현법이 쓰였다라고 말해. 자, 소년아 네가 났다니. 자, 너에다가 이렇게 네모 표시해볼까? 자, 이 너라는 게 이 시에서 대상이 돼. 시적 대상이야. 시적 대상 누구? 소년으로 나와 있어요. 자, 네가 났다니. 여기서 네가 태어났다니. 너는 맑은 넋에 깃들여. 자, 넋은 영혼이라는 뜻이잖아. 영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대. 깨끗한 영혼을 지닌 좋은 존재구만. 이 깃들여 밭꽃처럼 자랐구나 라고 하는데 얘들아 밭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저 밭은 그 동글동글 박 있지? 그 박을 말하는 거야. 그 박에서 이렇게 꽃이 피거든요? 얘들아 되게 예쁘지? 하얗고 뽀얀 이런 색을 가지고 있어. 예쁘죠?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것이 하얀색을 가졌구나 라는 걸 우린 지금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밭꽃은 흰색이다. 알아두시고
여기에 하얀색의 색채 이미지가 쓰였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거 색채어다 아니다? 색채어까지는 아니다 라고 쌤이 얘기했어. 색채어는 아님. 나 색채어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푸른, 붉은, 하얀 이런 것이 쓰이면 색채어야. 그건 색깔만을 나타내니까. 그런데 밭꽃은 색깔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 꽃을 지칭하는 거지. 색채어는 아니고 색채 이미지가 쓰인 시어예요. 밭꽃처럼 자랐어라 라고 말하니까 얘들아 앞에 나왔던 그 하얀색의 소재들 있지, 그 밭꽃 같은 소재들, 이런 것을 통해서 소년의 순수함을 보여줘요. 소년의 순수함. 그리고 밭꽃처럼 자랐다고 했으니 여기에는 직유법도 같이 쓰인 거네. 그래서 도노법, 직유법 이런 것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는 무슨 내용이냐면 소년의 탄생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자 감탄에다 동그라미 해볼까? 야 네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야 너는 이렇게 깨끗하게 자랐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성장 탄생에 대한 감탄과 소년의 순수함에 대한 예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소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년에서 힌트를 좀 얻어볼 수가 있어요. 자, 3년 큰 강 목노아 흘러라고 하거든. 자, 큰 강에다 밑줄 한번 그어볼게. 자, 강은 원래 역사를 많이 상징해. 왜? 문명이 다 큰 강 곁에서 발전했잖아. 왜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이기 때문이야. 물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강물은 역사에 많이 비유가 되는데 더군다나 큰 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역사야. 자,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 거지 얘들아? 목놓아 흘러간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목놓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목 띄고 조사가 생략이 되었어. 목을 놓아 라는 구야 구. 영어의 이디엄에 해당하는데요. 주로 울거나 부르짖을 때, 주로 울거나 부르짖을 때에 좀 참거나 삼키지 않고 또는 삼가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르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소리를 크게 내고 있을 때 목놓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주로 언제 쓴다고? 울거나 부르짖을 때 쓴다고. 그러니까 대체로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할 때 저 목놓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 하여 큰 강이 목놓아 흘렀다는 것은 역사가 흘러가는 거야. 일단 흐름이니까,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역사의 흐름인데 어떤 흐름을 우리한테 연상하게 만드느냐? 굉장히 한 많고 슬픈 우리 역사를 연상하게 해요. 뭐가? 목놓아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 큰 강은 역사야. 목놓아, 그 큰 강이 목놓아 흘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슬픈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밑에 있는 여울이라는 건 빠른 물살을 뜻해. 빠르게 흘러가는 물살. 빠른 물살은 흰 돌마다, 여기 또 하얀 돌마다라고 하네. 그리고 여기에는 흰이라는 모도 쓰였어 얘들아. 색채 어가 쓰였네, 그치? 자,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을 새기고 라고 하는데요. 있잖아, 석양은 해가 저물어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운 상황이야, 그쵸? 어두워지고 있어. 그래서 석양이라는 것이 대부분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큰 강은 울면서 흘러가. 그 빠른 물살이 하얀 돌마다 그 흘러가는 소리를 석양으로 새기는 거야. 맞니? 그러면 그 하얗고 깨끗한 돌에 뭐가 새겨지는 거지? 어둠이 새겨지는 거지. 그러면 이 석양이라는 건 어떤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겠어? 우리의 암울한 시대 상황, 일제강점기를 비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하면 지금 요 마지막 두 줄에 쓰인 표현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민수 프린터 없니? 있어요. 뭐지? 왜 손이 놀고 있지? 자, 그래서 소리를 석양에 새긴다고 했으니까 흘러가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석양으로 새겼다고 했잖아? 뭘까요? 뭘까요? 공감각. 네, 학교에서도 이거 공감각이라고 했나요? 네. 왜 마음이 통했구만. 웬일이야? 어떤 감각이 어떤 화인가요? 공감. 시각. 그렇지. 왜냐하면 소리였는데 그것을 석양이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야, 너는 준말을 달리며 라고 했을 때 너는 당연히 소년이겠죠? 너는 준말을 달리며. 이때 준말은 준수한 말, 아주 우수한 말이라는 뜻이야. 빼어난이라고도 하죠. 빼어난 말. 그 말을 달리면서 죽도 저 고든 기운을 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거 죽 무슨 한자인지 알아? 대나무. 그리고 위에다가 쓸게요. 대나무. 그 다음에 도는 칼이거든요. 대나무로 된 칼이야. 그래서 죽도 저 고든 기운을, 대나무는 이렇게 곧게 자라는 나무지 않습니까? 위를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 대나무 칼을 생각하는 거야. 죽도 저 고든 기운을 네가 사랑했다는 거야. 목숨같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소녀는 어떤 존재냐? 자, 얘들아 봐봐. 위에서 큰 강이 목 놓아 흐르는, 그렇게 울면서 흐르는 힘겨운 상황, 석양을 새기고 있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녀는 죽도가 가지고 있는 고든 기운을 간직한 존재야. 따라서 화자는 그러한 소년의 고든 성품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을 달리면서 대나무 칼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얘들아 어때? 싸우겠다는 걸까? 안 싸우고 힝 하고 숨어 있는 걸까? 도망가는 거야? 아니면 싸우려고 달려가는 거야? 싸우려고 달려가는 쪽 아닐까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힘겨운 상황에 맞서고자 하는 고든 의지, 그것을 소년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밑에 죽도저 고든 기운 밑에도 한 줄 더 쓰겠습니다. 이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기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 이렇게 곧고 바른 정신을 가졌구나 라고 소년이 갖고 있는 가치를 예찬하고 있으니까 화자 역시도 이러한 정신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대나무는 예로부터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었잖아. 자, 그리고 그러한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화자는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가 있는 풍경 속에, 그 밑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분수 맞습니다. 분수가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봐도 좋다. 자, 밑줄 가볼까? 동상답게 서 있는 것. 여러분, 동상은 어떤 인물을 동상으로 만들지요? 어떤 인물을? 역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린 동상으로 만들어서 기리잖아요. 동상답게 서 있다는 것은 나의 흘러가는 역사 속에, 내 조국의 역사 앞에서 부끄럼 한 점 없는 거야. 그래서 당당하게 서 있는 거죠. 즉 화자는 소년이 역사의 주체로 당당히 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역사의 주체로 당당히 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쓰겠습니다. 현실에 타협을 한다거나 자신의 의지를 꺾는 또는 굽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나의 믿음을
지키는 존재를 말합니다. 필기합시다. 자, 그러니 화자는 소년에게 이렇게 살아보면 어떠니? 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죽도와 동상 같은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쓰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시간 안 끝났어요. 2연이 남았습니다. 자, 서풍은 뺨을 스치고 하늘은 한가하여 구름이 뜨는 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면서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서풍부터 희고 푸른 즈음까지 한번 네모로 묶어볼까요 여러분? 자, 그런 곳을 노래한다고 했어.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 나중에? 어떤 대학 가고 싶어? 나 그 대학의 모습을 계속 떠올리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 그것을 노래한다고 했으니 네모 꺽쇠로 묶은 건 뭐냐면 화자가 바라는 시공간의 모습이야. 왼쪽 볼까? 하늘에서는 구름이 뜨는 곳이고 그 다음 희고 푸른 즈음이라고 했지? 희고 푸른 즈음 딱 요때가 뭐냐면 화자가 소망하는 시간이야. 희고 푸른 즈음 화자가 소망하는 시간. 근데 일단 희고 푸른 즈음이면 언제를 말하는 걸까? 어떤 시간일까? 언제가 좀 희고 푸르스름해요? 언제 그래요? 아침에 그렇잖아.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 이제 그때 하늘이 어슴푸레하면서 약간 밝아지고 또 푸르러집니다. 제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봤던 그 하늘이요. 24시 하는 카페에서 몇 시까지 있었지? 7시 한 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 밝아졌더라고. 한밤중에 들어갔는데. 화자가 소망하는 시간. 자, 언제랑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앞에 나왔던 어떤 시간이 있었잖아. 어떤 시간과 대비가 되는데 승찬아 뭐지? 앞으로 넘겨서 봐봐 얘들아.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가 하나 있었어. 이현아 찾았어? 뭔데? 석양. 오, 맞아. 잘했어요. 자, 석양이라는 시어와 대비가 되는 식구입니다. 희고 푸른 즈음, 화자가 소망하는 시간, 지금의 석양과는 대비가 되는 시간이죠. 석양은 하늘이 이제 어두워지는 때이고 이때는 희고 푸르르니까 밝아지는 때잖아. 자, 그것을 노래하는데 근데 그 다음 연으로 가보니까 얘들아 노래 가락이 어떻다고 했어? 흔들린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는 시간이 지금 온 거야 안 온 거야?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 거야. 노래가락은 흔들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반짝이는 그 별들은 춥다고 얼어붙었대. 아이 추워 하면서 얼어붙었어. 나 지금 상황 좋아 안 좋아? 썩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람, 이거 소망이라는 뜻이야. 바람, 소망을 이루기 어려운 그러니까 힘겨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노래 가락이라는 것이 어떤 노래였어요? 소망과 나의 희망에 대한 노래였단 말이지. 근데 그 노래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을 이루기 어려운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힘겨운 상황을 나타내는 구절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포기할 거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이렇게 말해. 야, 그렇다면 너조차 미치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 자, 어떠랴? 라는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얘들아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얘들아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어때? 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지? 열심히 좀 해 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야 너도 한번 미쳐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여기에 서리법이 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라는 촉구의 뜻을 담고 있어요. 촉구. 자, 촉구라는 건 약간
등을 떠미는 느낌? 야, 한번 해봐. 툭툭 두들기면서 등을 좀 밀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 라고 권하는 거지. 그래서 너조차 미친들이라는 표현은 이 석양과 같은 해가 저물고 있는, 그리고 추워서 떨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년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꺾이면 안 된다. 너도 한번 미쳐봐라. 그래서 우리 이거 견뎌내자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시는 너조차 미쳐보면 어때? 라는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청자가 설정이 되어 있죠. 너, 소년이라는 존재. 그런데 소년은 대답을 하나요? 대답까지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는 형식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대화체랑은 조금 구분하는 담화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대화체라고 쓰면 또 대화 형식이랑 많이 헷갈려서 담화체라는 표현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담화체로 한번 적어볼 거고요. 지련 현실 극복의 의지 당부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표를 통해 좀 정리해볼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이고, 그리고 성격은 예찬적이다. 소년을 예찬하죠. 그리고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야. 그리고 내가 너무 오타 고쳤나? 제재인데 제대라고 써놨더라고. 제재 안 고친 것 같네. 제재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제 소년의 열정적 기상에 대한 예찬과 당부. 그래서 제대 써있는 거 보고 오늘 빨간 모자 쓰고 와야겠다 했는데 본 교과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거 해주려고 했는데 아침에 까먹었어. 자, 특징 이육사 특유의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전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밑에다가 해설 달아놨습니다. 이육사 시에는 역동성이 나타난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뒤에 같이 읽어볼게. 이육사의 대표작 광야,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교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이육사 시에는 자, 밑줄 일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저항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년에게에서도 큰 강이 목 놓아 흐른다, 준말을 달린다, 그리고 거리를 쫓아다닌다. 얘들아, 가만히 앉아있어? 누워있어? 아니지, 열심히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고 있죠? 이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바다를 연모해 달린다, 휘달린다, 이거 달린다는 뜻이었잖아? 그리고 끊임없는 광음이었는데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었지? 빛과 어둠이었어. 빛과 어둠이 피고 지는,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이죠. 이러한 역동성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육사의 남성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현실 대응 태도, 이것이 잘 드러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육사 시에는 멈춰 있거나 정지해 있거나 또는 엎어져 있거나 이런 이미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 계속해서 활기차고 씩씩하게 움직이고 피어나고 시간이 흐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육사의 강렬한 의지와 잘 연계되는 표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글을 쓰면요, 생각보다 그 사람의 정신의 상태, 정신의 컨디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이육사 시에는 아주 건강한 그의 정신과 강한 의지가 엿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의지적이고 지사적이다. 애국지사로서의 기상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이번 시어, 상징적 시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꽃이나 밭꽃 같은 깨끗한 이미지의 시어가 많이 쓰였죠. 깨끗한 이미지라는 표현 잘 봐주시고요. 이를 통해 소년을 예찬합니다. 이런 소년 참 멋지구나, 훌륭하구나 하고 예찬해. 자, 그리고 자연물,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그런 것 같아?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자연물을 통해 드러낸 부분.
1년부터 한번 쭉 찾아봐 얘들아. 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연물을 통해 나타낸 것들 뭐가 있을까? 시적인 상황, 지금의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자연물을 통해 드러낸다. 뭐가 있을까? 순범아 뭐인 것 같아? 오, 그렇지. 잘했어요. 쌤이 또 지금 색깔로 힌트를 줬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석양이라는 시어를 통해 지금 어두워 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었어. 그 다음 하나를 더 찾아볼까? 채연이 찾았어? 한 번 더 찾아봐. 태희야 뭐가 있었어? 나 같은 색 썼는데. 뭐였지? 승찬 찾았어? 윤호 어디인 것 같아요? 네. 지민아 어디지? 아무도 못 찾았어. 여기 있잖아. 별이 춥다 얼어붙었다는 거. 별 자연물이잖아요. 별들 춥다 얼어붙고. 이러한 식구를 통해서 현실이 참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자, 표현법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목숨 같이 사랑했다 라는 부분, 그 다음 소년 하고 부르는 것, 그 다음 너는 이것을 지녔구나 라는 영탄, 그리고 이거 내가 잘못 넣었어. 이것도 안 고쳤네. 혹시 고쳐졌니? 나 못 고친 것 같아. 바빠서 어제. 미안해. 이거 지우고요.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고쳤나? 잘했다. 다행이다. 쌤이 보여주는 것만 안 바꿨구나.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요 구절입니다. 4번 개관. 이 시는 하면서 아까 이거 다 읽었던 것들이지? 우리 밑줄 친 것만 다시 한번 볼까? 자, 이 시를 읽어보니까 확실히 육사의 그런 당당한 기상을 살펴볼 수 있었어. 쌤이 설명한 것처럼 삶과 시를 일치시킨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이 강이 석양을 향해 석양을 막 새기고는 있지만 이 역사의 흐름은 결코 거슬러 가지 않죠. 이 강한 흐름을 보면서, 물살의 흐름을 보면서 육사는 우리 나라의 역사, 우리 결의 역사라는 것도 이렇게 힘차게 계속해서 고된 정신을 가지고 흘러가길 바랐을 것입니다. 이 시는요, 첫 번째 줄, 시인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 이제 다 읽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소년이라는 대상에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정말 소년이라는 외적 대상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 좀 꼰대 같은 느낌 들지 않아? 그쵸? 그냥 뭐, 본인이 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그렇게? 라는 생각도 좀 들고는 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특정 대상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대상은 실제하는 어떤 특정한 개인일 것 같아? 그렇다기보단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힘겨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건네는 말과 같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는 이런 고든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다. 순수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 이 힘겨운 시간 한번 이겨내보자 라는 강한 소망과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잘 됐나요? 네.